아파트에 살고 있고요. 근데 저런 같은 동이 33동이 있거든요. 근데 그냥 거기 있으면서 그냥 아파트 막 외벽이 이렇게 뭐 비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균열이 나거나 뭐 하여튼 그러잖아요. 그냥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상이.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작은 어떤 좀 삭막한 그것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형상을 좀 생각을 해서 네, 해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뭐 그냥 제 일상적인 어떤 답답함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. 네, 네 그런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. 네. 사실 아직 어리고 결혼을 하지 않아서 집안에서 갇혀 있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실제로는 느껴본 적이 없고요. 어머니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,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어땠을까 이런 좀 상상의 그 연장에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힘들죠. 네. 힘들게 하셨어요. 일단은 사실은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냥 그러니까 모유에 대한 느낌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직 그러한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이런 걸 몰라서 약간은 도구적인 측면으로 쓴 것도 있지만 아무튼 좀 익명의 의미가 있었거든요. 계속 흘러 넘치는 그런 느낌. 그래서 사실은 그 모유에 대한 어떤 느낌이 그냥 계속 눈치 없이 그냥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계속 흘러내리는 그것,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냥 제가 그냥 그런 심정을 제가 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잘 모르면서도 그냥 일단 좀 도구적으로 사용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단은 그냥 그런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로테이션이거든요. 계속 이렇게 여기 집에 있다가 이렇게 깨가지고 그냥 그 아파트를 보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. 진짜 너무. 그래서 일단은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느낌도 그냥 너무 그냥 막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제 자신이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돌려봐도 이게 계속 로테이션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. 진짜 이렇게 집밖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이제 그냥 아파트란 공간이 너무 이제 일단은 저한테 이미지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떠오르게 됐던 것 같아요. 비닐은 일단은 설정은 그냥 외풍 막는 거였고요. 근데 그것이 일단은 자기 의지로 걷어내고 창을 열지만 그냥 마지막에 뭐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 다시 이제 비가 오는 장면도 사실은 비닐이 쳐져 있는 느낌이잖아요. 안에서 보면 뭐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영이 좀 희생자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에 왜 세탁소에서 돈을 그러니까 가져오잖아요. 근데 이제 그냥 이게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뭐 이렇게 그런 모호한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이잖아요. 세탁소에서 돈이 발견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취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그런 것도 사실은 일단은 좀 뭔가 이렇게 방관하고 있고 그 자신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그냥 다시 감싸고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것을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것에 대한 그러니까 좀 순간순간의 거부 뭐 이런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
그 자식과 남편이잖아요. 일단 보이는 건. 근데 좀 유령처럼 느껴지고 아기도 움직이지 않잖아요. 얼굴도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어서.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치로서의 역할도 있고, 그리고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어쩌면 너무 인간적일 때도 있지만은 일상에서는 인간적이지 않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일단 그 마지막 장면을 말씀드리면 아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, 그러니까 사실은 그 떠돌아다니는 유령 같은 느낌이었어요. 이게 그러니까 마치 좀 아기가 그냥 아영이를 어디다 데려다 놓고,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져오고,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그 창고에서 나오잖아요. 그래서 약간 남편도 그런 식의 어떤 유령 같은 느낌. 그러면서 이제 왜 남고딩이라고 저는 좀 얘기를 했는데, 그렇게 아파트에서 아영이 이렇게 그 옷을 벗고 있을 때 뛰어오는 그 사람도 자꾸 이제 아영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인물들로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냥 마지막에 그 남편이 그냥 총체적으로 끌고 가는 느낌. 네, 그래서 계속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주중에는 계속 춤추고 해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환하게 웃거든요. 근데 주말에 올라와서 동현 씨 만나면은 근데 그런 건조함도 저한테도 많이 있는 면이라서요. 그렇게 힘들거나 막 마음고생을 하거나. 네, 사실 제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너무 담담해서 제가 너무 편하게 적었어요. 남자 배우도 물론 그렇고요. 그리고 저한테는 진짜 엄청나게 고마운 배우죠. 네.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, 사실.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주부가 되고 아이 엄마가 되고 하는 것이 그래서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도 분명히 건조함이 사막처럼 많기 때문에 저는 배우라는 이름으로 여기 나오긴 했지만 몇 번을 제어하고서는 계속 김동명 감독님이랑만 또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영화를 찍기 전에도 그렇긴 했는데 찍고 나서 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. 저한테 뭔가 달라지거나 하는 점은 없고요.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, 감독님한테. 불쌍한 척을 하셨군요. 좀 잘해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좀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, 저 역시도 영화제에서 영화가 상영이 된다는 게 꿈처럼 기쁜 일이죠.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일이고 축하드립니다, 감독님. 그럼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고요. 일단 대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23일까지 시네마 지탈 서울 계속 이어지니까요.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